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축구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역시 월드컵 특집으로 돌아온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등락도 보였고 전반적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민경철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금요일의 저주다 또는 금요일의 불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금요일장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던 만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선수들이 다음 주 시장에서 힘있게 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연장전에서 활약을 해줄 힘있는 후보생들까지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민경철 감독님과 인사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TV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온 선수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들의 컨디션이 잘 올라와 줄지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방송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도 역시 명감독 민경철 감독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이제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이제 주식계의 히딩크 감독을 꿈꾸는 민경철 감독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계에 또 기적을 불러오는 히딩크 감독 같은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을지 오늘 방송에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식계의 명감독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냐면요. 지금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손쉽게 민경철 감독님과 다음 주 장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도 민경철 감독님 과 함께 상한가 사냥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감독님과 다음 주 시장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 시장 모두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민경철 감독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뭐 이제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시총 상위 게임주였던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그쵸. 시리즈들이 오늘 세 종목 다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하한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게임 대장주들이 조정받으니까 우리 전방위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한 5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시간으로 2,500억 정도 순매수를 더 진행하면서 우리 오늘 시간에까지 포함해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300억 정도밖에 순매도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게임 관련주들, 게임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 우리 작년에 한번 큰 테마가 돌았거든요. 메타버스, P2E, 게임하면서 돈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뭐 플레이 투 언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던 우리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위메이드의 하한가와 그리고 월요일에 더 폭락을 예고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뭐 시장 자체는 뭐 크게 잘 견뎌준 것 같아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시간에까지 3천억 정도 순매수로 잘 견뎌내는 모습이었고, 자, 미국 선물 지수도 뭐 강보합권 정도, 보합권 정도로 흐름이 뭐 준수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금요일에 저주가 나타났다라고는 좀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게임 관련주들에 한해서는 하한가의 저주가 좀 도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좀 사태가 심각한데요. 우리 위메이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현재가를 이제 보도록 하면은, 자, 오늘 지금
6만 주가 지금 하한가 이제 매도 대기 잔량에 쌓여 있습니다. 자, 주당 4만 원 곱하기 225만 주를 곱해버리면은 대략적으로 9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900억 정도 되는 위메이드의 물량이 오늘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900억에서 1000억 가까운 물량들이 매도가 안 되고 지금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는 월요일에 이 물량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정말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55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 220만 주. 오늘 9시부터 3시 반까지 시간에까지 거래했던 게 60만 주가 안 되는데 그 60만 주의 3배에 해당되는 220만 주의 하한가 매도 대기 잔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 아쉽게도 우리 위메이드는 우리 다음 주 시가총액 1조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3만 원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를 좀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그리고 보유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위메이드가 이제 사실은 실적이 좋았던 게임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7,000원에서부터 시작한 위메이드가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고 위믹스라는 플랫폼에다가 게임들을 탑재시켜서 게임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겠다 하면서 작년에 11월 달 메타버스, P2E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주가가 7,000원에서 그리고 7,000원에서 자 24만 원까지 30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던 이제 종목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그 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에서 24만 원에서 자 4만 원 정도까지 6분의 1 토막 정도 뭐 마이너스 60%가 아니라 거의 85% 이상의 낙폭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직전에 저가가 38,000원이었기 때문에 이 38,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하한가에 지금 매도를 못한 물량이 900억 이상 있다라는 거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한가를 출발해서 하한가가 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위메이드의 전일자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고요. 오늘 하한가를 가면서 시총이 대략적으로 1조 3천억대, 4천억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하한가를 가면은 시총이 1조 정도가 되는데 자, 시총 우리 9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우리 주가가 약 3만 원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과거에 자 대량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큰 시세를 나오기 전에 만들었었던 우리 저가가 자 3만 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 이 3만 원 가격대를 잘 지지를 해주면서 이 3만 원을 뚫어내면서 24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3만 원 구간을 돌파하고 이 3만 원을 지지받으면서 우리 24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그때 들어왔었던 주요한 돌파 구간에서의 우리가 가격대를 좀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 우리 게임 관련주들 지금 오늘 하한가의 저주를 받았는데 위메이드가 3만 원을 깨지 않느냐를 우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위메이드가 3만 원을 깨게 된다면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메이드가 2만 원 초중반 가격대까지도 추가 낙폭을 가져갈 가능성도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만들었던 위믹스라는 코인이 시총이 조 단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본 결과가 지금 위믹스 코인이 과거에 24만 원 갈 때는 시총이 1조에서 3조 정도의 위믹스 코인의 가치를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우리 위믹스 코인이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패 결정이 나왔고 상패 결정이 나오면서 우리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원 초반대로 이제 조 단위했던 코인이 지금은 1,000억 원대 시총으로 이제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과거에 자 고가에도 위믹스 코인을 이제 팔아서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한번 좋게 나왔었는데요. 자, 이때죠. 작년에 3천억, 4천억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불로소득을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만들었었는데,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부가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기업 존속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들이 오늘 점 하한가를 만들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제가 봤을 때는 99% 확률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좀 마음 안타까운 좀 사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메이드 우리 기업이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올라갔었던 우리 메가 트렌드, 뭐 코로나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P2E 관련주 결국에는 실적이 안 나오면 그 대폭등한 고점에서 대폭락이 좀 있을 수 있다.
않는 것을 조금 뭐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보여준 좀 마음 아픈 사례였던 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 3사가 오늘 다 하한가를 갔는데, 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노란통 입장하셔서 그 3개 종목들에 대한 지지선, 우리 핵심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3종목 중에 제가 봤을 때 2종목은 다음 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한 종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노란통에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이 나왔던 충격이 시장에 전해진 하루였습니다. 위메이드 코인이죠. 위믹스 코인 어제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 소식이 들러오면서 저희 배트맨 2부에서도 이 소식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만,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갔던 영향이 그대로 시장에 미치면서 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그룹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시장 분석과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자, 혹시나 잘 못 들으셨던 분들 유튜브 통해서 다시 돌려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민경철 감독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종목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1월 4일이었죠. 화승 엔터프라이즈 공개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까지 상승률 16.3%로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0일이었습니다. EV 첨단 소재, 리튬 관련주로서 자세한 소식과 함께 와일드카드로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상승률 현재까지 18.3%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7일이었죠. 파이넴텍은 현재까지 7.4%, 11월 18일 공개해주신 컴투스는 2.5%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11월 24일 공개해주셨던 노바렉스는 0.5% 상승률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감독님의 상한가 캐스팅, 와일드카드로서 공개가 됐던 슈퍼패스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대체로 두 자릿수 상승률 견조하게 나타내주면서 민경철 감독님의 성과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컴투스 그리고 EV 첨단 소재는 이야기 좀 다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두 종목 한번 봐주시죠. 네, 우리 EV 첨단 소재 선수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사랑한 선수였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거의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 28%까지의 장중에 장대양봉의 슈팅을 쏘아 올리면서 거의 뭐 결정골을 넣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선수가 우리 EV 첨단 소재가 좀 아닐까 싶고요.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충분히 방송에서 리뷰를 했고 노랑톡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하한가에 잡았고 하한가 따라잡기를 진행했고 그게 성공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으로 좀 마무리될 수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위메이드 3사 게임 관련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AS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같은 게임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자, 컴투스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2% 정도의 좀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AS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컴투스라는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컴투스 모바일 게임 만드는 업체고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이번에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주기적으로 몇 년을 주기로 무너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무너진 상황이라서 자, 바닥에서 또다시 큰 반등을 노려보기 적절한 기술적 우리 좌절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선수를 제가 AS를 진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 최근 주가가 전저가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우리 암호화폐 관련주들 굉장히 무너졌지만 자, 이제 빗썸을 FTX라는 해외 거래소에서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빗썸 관련주들이 몇 달 전에 한번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FTX 거래소가 갑자기 돌연 파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 대한 여파로 자, 컴투스가 우리 FTX 파산에 대한 이슈들이 전해진 다음 날 장중 주가가 마이너스 15%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컴투스는 회사의 공식 입장이
자, 우리는 FTX 파산과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도 컴투스가 이제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을 만들었던 것처럼 컴투스도 우리 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코인의 시총이 위믹스 코인은 시총이 1조에서 3조 됐던 것과 다르게 컴투스 코인은 초기 단계여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이 35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50억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유통 물량의 95%가 잠겨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뭐 만약에 FTX 사태로 인해서 뭐 피해를 봤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20억 정도밖에 컴투스는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자, 연간 우리 작년 올해 기준으로는 매출액 7천억, 뭐 영업이익이 뭐 작년 500억, 코로나 터졌을 때 1,000억씩 기록했었던 회사라서 자, 20억 정도의 손실이 주가 15% 하락의 장대음봉의 그런 캔들을 만들 정도로 공포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우리 컴투스가 시총이 거의 1조였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쯤 11월 14일쯤에 마이너스 15%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무너졌는데 자, 그 FTX 거래소 상폐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무너졌지만 사실상 이 회사가 FTX 파산과 별도의 게임 관련주고 우리 코인에 관련돼서는 뭐 20억 정도밖에 피해를 입지 않은 반면에 시총은 하루 만에 1,000억에서 1,500억이 증발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자, 위메이드가 갑자기 하한가 가면서 장중에 7%가 출량했습니다. 하지만 자, 위메이드의 그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는 위메이드의 악재인 것이고 그런 위메이드의 악재로 인해서 게임 관련주들이 무너졌지만 이미 아까 차트 크게 보면은 자, 이미 2014년도, 2015년도 이후에 최저가를 갱신한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최저가를 갱신한 저점에서는 자, 위믹스의 하한가에도 우리 컴투스는 장중에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2015년도 이후에 2014년도 이후에 7년, 8년 만에 저점인 저평가인 게임주기 때문에 아직 뭐 컴투스로 이제 상승을 노려봤지만 못 노려봤다 하시는 분들도 게임 관련주들 무너질 때 저점에서 타이밍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많은 소통도 네, 우리 다음 주에 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 중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EV 첨단 소재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컴투스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민경철 감독님의 특징이죠. 자, 한가 따라잡기에서 성공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를 잘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위메이드 하락으로 그 여파가 좀 미칠 것으로 걱정이 됐던 컴투스 역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 상세하게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으로 조금 부족하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옆에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 챙기시고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저희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다음 주 장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 꼭 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C조, B조, A조 순으로 어떤 선수들이 주전이 될지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민경철 감독님께서 오늘도 낙폭 과대주 저점 사냥꾼의 면모를 또 주전 명단을 구성하시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어떤 선수들이 명단을 구성을 해줄지 지금 C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조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현대 리바트 선수가 가장 위에 개인 기획사의 선수로서 이름 올리고 있고요. 자, 이어서 다나와 선수, 고려 아연 선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현대 리바트 선수입니다. 8.03% 상승 나와서 컨디션 좋았고요. 9,82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요. 일반 목재 가구, 또 주방 가구, 사무용 가구, 전반적인 가구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나와 선수도 보시죠. 1.09% 상승해서 18,6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가격 비교 사이트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려아연 선수도 보시죠. 6.48% 역시 견조한 컨디션 흐름 보여줬고요. 65만 7천 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재련, 비철금속 전문인데 지금 영풍 계열사로서 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조 선수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민경철 감독님, 네. 오늘 C조 선수들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전에 이제 제가 진출시킬 선수는 현대 리바트 선수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리바트 선수가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옴시티 이슈와도 좀 관련이 있죠. 네, 사실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라서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집안에 있는 공간들 좀 인테리어로 좀 이쁘게 좀 꾸며보자라는 테마로 좀 갔었던 종목이고요. 네. 최근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서 뭐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가구들 또 우리 현대 리바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메커니즘으로 한번 테마가 돌았던 종목인데 자, 이제는 네옴시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따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수주를 따내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생활 공간을 만들면 자, 정말 벽돌만 짓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가구들을 또 협력업체 거를 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 네옴시티 테마주에 우리 협력사기 때문에 우리 네옴시티의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제 네옴시티 참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큰 외형적인 부분들은 건설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겠지만 자, 내부적으로 우리 인테리어나 가구에 대한 부분들은 현대 리바트 제품들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어떻게 보면은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미 건설주들 고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가인 종목들을 추정해서 우리 납품하는 우리 현대 리바트가 좀 바닥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오늘 우리 중요한 월드컵 기간에 출전을 명령하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4천억까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는 지금 망할 것처럼 빠졌어요. 자, 보면은 22,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8,000원까지 마이너스 60% 가까운 가격 조정을 2년 동안 받은 상황이고요. 자, 2년 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이번에 터졌습니다.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윗꼬리가 달렸다고 이게 지금 차익 실현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 고가에서 60% 폭락했고 회사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정책주 사우디의 네옴시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 납품하는 가구 납품하는 그런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미리미리 바닥에서 저는 이 캔들 모두가 매집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집이 들어왔던 캔들의 눌림 구간에서 또다시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현대 리바트 종목은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눌림목을 활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결승골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C조에서는 현대 리바트 선수를 주전 명단에 발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옴시티 수혜가 기대되는 현대 리바트 선수인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까지도 들어와 주고 있는 선수인 만큼 지금 수급과 또 민경철 감독님께서 선호하시는 구간에 또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선수 계속해서 주목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C조에 위치한 다른 선수들은 왜 벤치 신세가 된 건가요? 네, 우리 다나와 선수는 지금 단기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출전시키지 않았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은 자, 4만 원이었던 이 선수가 지금 주가 4만 원에서 자, 거의 이 종목도 마이너스 60%까지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근데 차트를 조금 더 당겨서 보면은 자, 대량의 거래가 터졌던 종가 가격에서의 매물대가 즉 단기 저항 구간에 좀 위치를 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14,000원 대비 지금 18,000원까지
20%, 25% 이상의 상승이 선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과거에 한번 대량 거래를 터뜨렸지만 돌파 못하니까 다시 14,000원까지 조정받았던 단기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서 이 선수는 나중에 10,000원 중반 정도까지 빠지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선수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 아연 보도록 할 텐데 고려 아연은 40만 원대까지 빠질 때 우리 등용을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주가 지금 증시 안 좋은데 게임 관련주들은 위메이드를 필두로 다 무너졌는데 이 종목은 신고가 랠리를 만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종목입니다. 25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 정도까지 100% 이상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저점에서 지금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생에도 굴곡이 있고 우리 축구 선수들도 좀 굴곡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점을 찍을 때 이 종목을 이 선수를 등용해서 더 키울 수도 있지만 이번 월드컵 기간에 어쨌든 조금 더 우리 많이 쉬어서 체력이 많이 있는 선수들을 우리 후반전에 투입해서 좀 결정골을 상승과 수익을 좀 노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미 시세가 나온 우리 고려 아연은 우리 아연 이런 쪽이 2차전지 쪽으로 엮이면서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좀 시세가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캔들의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 이번에 정확하게 가격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히려 좋아질 때가 아니라 이 선수가 안 좋아져서 휴식을 많이 취하고 에너지가 차져 있을 때 바닥에서 40만 원대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벤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던 다나와 선수 그리고 고려 아연 선수 만나봤는데요. 다나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지수 수치 편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단기 저항권의 자리에 있는 만큼 발탁할 수가 없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려 아연 선수 현재 65만 원대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아주 인기가 많은 선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달려서요. 쉬면서 40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때 체력이 아주 좋아진 그 상태에서 민경철 감독님께서 발탁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조에서는 현대리바트 선수가 주전 명단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계속해서 비조 명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조 명단에 올라온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콘텐트리 중앙 선수, 코스모 신소재 선수, 유라테크 선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선수들 오늘 흐름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콘텐트리 중앙 선수입니다. 1.08% 상승 나와서 28,15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콘텐츠 제작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모 신소재 선수도 보시죠. 5.59% 오늘 견조한 컨디션 보여줬고요. 62,3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기능성 필름, 토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유라테크 선수도 만나보고 계신데요. 0.34% 상승해서 8,98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조 선수들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민경철 감독님, 비조에서는 어떤 선수 주전 명단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비조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제가 출전시킬 선수는요, 바로 콘텐트리 중앙 선수를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 선수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죠. 맞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사실 이제 코로나 직격탄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가가 8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살을 반토막이 났는데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정말 뼈아픈 어떻게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화관을 이제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이제 혹시 영화관 최근에 보러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영화관 간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집에서 그냥 사서 보는 게 더 익숙해져가지고 네네. 영화관 간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이제 개봉을 막 했을 시점에 네. 뭐 헌트부터 해서 막상 이렇게 영화 나왔을 때 저도 몇 번 보고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영화관에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정도가 많이 알려진 영화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회사가 메가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 2, 3년 동안 적자가 엄청 많이 이제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네. 또 주가가 8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무너졌던 이유도 코로나 금방 끝나겠지.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이 직격탄이 2,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자, 올해까지 적자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메가박스 이제 영화관이다 보니까 뭐 상가, 그런 비용들, 뭐 임대료들, 뭐 인건비들 전부 다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좀 대량의 적자가 계속 뜨다가 올해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고 내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영화관 상영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지만 드라마,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포함해서 동사가 제작하고 있는 혹은 만들었던 그런 컨텐츠들을 OTT에 탑재해서 유통하는 모멘텀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자,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흥행하면서 주가가 8만 원까지. 자, 코로나 시국이라서 적자지만 OTT 탑재 기대감만으로만 주가가 8만 원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 8만 원에서 주가가 2만 원까지 코로나 시국 이후의 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돌연 자, 중국에서 뭐 텐센트나 중국 내 OTT에 국내 콘텐츠들이 탑재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이슈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도, 15년도 당시에 거의 뭐 별그대 김수현 님이 나왔던 드라마가 거의 뭐 중국 전역에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한류 열풍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다시 탑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K-드라마, K-콘텐츠 관련주들 다시 한번 넷플릭스 OTT 모멘텀이 아니라 중국, 우리 대륙의 그런 콘텐츠들에 탑재돼서 우리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은 부상당한 지금 선수가 바닥에서 슬금슬금 원래의 기량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대신에 이 선수를 지금 시점에 제가 출전을 시키지만 자, 이 선수한테 제가 명령을 한 게 있어요. 수비수를 바로 슛을 때리지 말고 수비수를 한번 제끼고 주가가 2만 원 초반에서 중반까지 조정받으면은 그때 슛을 때려라라고 좀 명령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침한 우리 명령도 참고해서 이 종목 우리 수비수를 한번 제끼고 주가가 눌러줄 때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조에서는 콘텐트리 중앙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최근 우리 시장 화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이 이슈를 타고 바닥에서 원래의 기량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는 콘텐트리 중앙 선수인데 자, 민 감독님께서는 또 특별히 이 선수에게 특별한 주문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2만 원대 초중반일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줘라라고 또 특별한 주문을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콘텐트리 중앙 선수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B조의 다른 벤치 신세를 지게 된 선수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모 신소재와 유라테크도 봐주시죠. 네, 우리 코스모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우사인 볼트라는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요. 아, 그렇군요. 너무 빠르게 잘 달렸는데 네. 체력이 좀 소진된 것 같습니다. 오프사이드를 해버렸나 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종목이 아닌데요. 지금의 이 선수의 기량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5,000원에서 7만 원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차트 띄워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주가가 이제 3,000원이었고요. 2,000원지 테마가 붙으면서 회사가 이 선수가 열량을 이제 뭐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것들로 채워가는 것에 비해서 이제 7만 원까지 너무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곧 번아웃이 올 수 있는 우리 고가 영역대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코스모 신소재 종목은 이미 너무 달려가서 체력을 많이 소진했다. 고가라서 우리 출전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좀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는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걱정이 되는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쉬지 않고 달려온 만큼 고가 영역대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벤치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민경철 감독님의 주전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유라테크도 간단히 볼까요? 네, 유라테크 종목은 사실 이제 세종시 이제 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주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네. 이제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갑자기 또 테마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지금 제가 출전시키지 않은 이유는 단기 고가기 때문에 좀 출전시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설명은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테크 종목이 과거에 우리 정책주 세종시 이전에 대한 부분들로 과거에 17,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최근 대선이 끝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바닥권 5,000원대까지 낙폭을 가져갔었는데요. 자, 최근에는 단기간에 10,000원대까지 저점 대비 약 80에서 90% 가까운 큰 상승이 거리대금이 수반되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이 이 10,000원 정도가 이 선수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좀 뚫어내는 지점에는 우리가 단기 시세를 누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구간은 단기 고가에서 한 번 더 조정받을 때 조금 충전이 되면은 바닥에서 삼중 바닥에서 좀 저점 매수 기회를 관심 가져보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유라테크 선수는 6,000원에서 5,000원 구간까지 눌러줄 때 반등 타이밍을 호시탐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라테크 선수도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주전 명단에 올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 고가 영역에 접근을 해 있는 만큼 유라테크 선수 역시 전기차 무선 충전 테마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쉬어갈 타이밍인 것 같다. 따라서 주전 명단에는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B조에는 최종적으로 콘텐트리 중앙 선수가 주전 명단에 이름을 당당히 올려줬고요. 자, 계속해서 A조에는 어떤 선수들 자리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A조 선수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일진전기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요. 덕신하우징 선수 그리고 DA테크놀로지 선수까지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각각의 선수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일진전기 선수입니다. 2.56%. 오늘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5,20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기 전선 전문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덕신하우징 선수입니다. 4.71% 상승해줬고 2,335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덕신하우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요 포지션 건축용 철강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DA테크놀로지 선수도 보시죠. 5.34% 상승해서 4,14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2차 전지, LCD, IML 외 생산 공정, 자동화 설비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조 선수들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민경철 감독님, A조인 만큼 또 어떤 선수가 주전에 올라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어떤 선수 명단에 올려주실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는 선수를 저는 이번에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달리기도 빨라야 되고 기본기도 좋지만 일단 뭐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네. 종목에 끼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우리 선수인 우리 일진전기 선수를 우리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선수 지금 확실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 그 테마가 네옴시티죠? 맞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사실 이게 시기마다 테마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진전기가 한 5년 전에는 대북 송전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가요. 네. 대선 전에는 원전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네옴시티의 전력망을 누가 또 이제 공급할 것인가? 자,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뭐 축구 강국은 아닐지 몰라도 반도체 강국이고 그리고 뭐 지하철 굉장히 잘 돼 있고 상하수도관, 전력, 철도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네옴시티에다가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일진전기의 역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 상승에 좀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한번 원전 이슈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대선 이후에 다시 원전 이슈로 부각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들이 조정받으면서 이 추세 하단 구간 4,000원 중반 가격대까지의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자, 지금은 네옴시티의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일진전기가 뭐
이제 역할이 좀 부각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자, 과거에 보시면은 자, 이 주요한 장기평 라인을 뚫어내면서 큰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과거에 이탈했었던 우리 저항 구간을 탈환하는 우리 도전을 좀 시도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이 선수가 일단 뭐 아직까지는 단기 변곡점에 위치해 있어서 뚫어내고 더 가는 거는 자,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터지고 터진 구간에서의 눌림 구간에서의 이제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지켜보시다가 가능하면은 4,000원 중반 정도까지 눌러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좀 호시탐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 대량의 거래가 지금 시점에서 터진다. 그럼 그 거래가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 선수의 우리 결승골을 좀 관심 있게 카메라 잡고 타이밍 노려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조에서는 일진전기 선수 발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기도 좋고 개인기가 훌륭한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은 확실한 테마, 네옴시티라는 테마 가지고 있는 일진전기 선수를 주전 명단에 올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는 것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000원 중반 또는 거래가 터진 캔들의 눌림목 부근에서 이 선수 눈여겨보셨다가 수익으로 잘 마무리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A조에서 발탁이 되지 못한 덕신하우징 그리고 DA테크놀로지도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덕신하우징 선수 먼저 봐주시죠. 네, 덕신하우징은 사실 이제 이 선수도 주특기가 있었어요. 네. 모듈러 주택이라는 주특기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에 대한 주특기를 막 쓰면서 달려가다가 네. 많이 활용을 해서 이미 다 노출이 됐군요.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특기를 이 선수가 또 쓰겠구나라는 게 시장에 많이 좀 알려져서 좀 간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추천시키지 않았고요. 조금 히든 카드로 네. 아직 뭐 주특기는 있지만 좀 덜 부각된 선수를 좀 추천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러 주택 이슈 때문에 자, 4월 달에는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른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곡점이 2,600원 정도 가격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주특기를 쓰면서 2,600원 가격대까지 단기 저항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과거에 2,600원 조정받고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주특기를 쓰면서 시세가 나왔지만 그 구간을 간파당하고 다시 한번 주특기가 실패하고 이번에도 모듈러 주택, 네옴시티 또 이 주특기를 썼지만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밑으로의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이 주특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 이 선수를 좀 등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덕신하우징 선수 모듈러 주택이라는 굉장한 특장점이 있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특장점이 시장에서 너무 노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다. 따라서 이 선수는 발탁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DA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선수는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내부적으로 뭐 암 말기라든가 이런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축구를 뛸 때가 아니라 빨리 병원으로 입원해야 되는 선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선수의 건강을 제가 걱정을 하냐면은 공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하죠.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아무리 주식 투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나셔도 건강이 최우선이고 생명이 최우선인 것처럼 자, 우리 축구 선수들 주식에서도 살아남느냐 죽느냐 상장 폐지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선수는 출전을 논할 게 아니라 상패될지 안 될지를 논의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2022년도 연초에 나왔던 자,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환기라고 공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2022년도 3월 24일 기준으로 내부회계제도 비적정을 받으면서 지금 앞에 노랑 딱지를 지금 붙었습니다. 한 번만 더 올해 결산보고서상으로 내부회계제도 비적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내년 3월에 상장 폐지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이 병이 발별됐는데 이 병을 심각한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종목도 우리 기업 종속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리 질병이 발생이 됐는데 이 병을 올해 12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올해 결산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주식 종목이 우리 인간의 비율로 따지면은 선수 생명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망으로 귀결될 수 있는 거래가 종료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테마 자체는 좋습니다. 이 선수가 가격적인 부분들 고가 대비 조정받았고 바닥이고 2차 런지 제조 장비 관련된 주특기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이 선수가 많이 아픈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감사 보고서 의견 적정 나오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건들지 말고 이 종목에 스트레스 주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A 테크놀로지 선수까지 왜 벤치 신세를 면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A조에서는 일진전기 선수가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자, 이제 연장전에서 골을 터뜨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와일드카드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선수 역시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민경철 감독님. 네. 자, 와일드카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앞서서 위메이드 그룹주를 힘주어서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는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갔다라는 종목보다는 P2E라는 메커니즘을 붙이면서 패러다임을 붙이면서 주가가 수십 배 폭등했기 때문에 네. 많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체력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려오는 과정이 아직은 숨이 좀 찬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더 숨을 고르기 위한 조정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중에서도 저는 위메이드 플레이가 이 정도 휴식을 취했다면 연장전 4분 남은 현재 시점에서 결승골을 결정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우리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연장전 4분 남은 시점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이제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한 10년 전쯤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쯤에 한 이제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하트 달라는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애니팡을 만들면서 우리 썬데이 토즈라는 사명으로 전국에 하트 좀 달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게끔 만들었던 게임 회사가 바로 우리 썬데이 토즈라는 지금의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회사입니다. 과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애니팡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흥행시키면서 주가 8만 원 정도까지의 이제 신화를 만들었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최대 주주로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라는 네임드가 좀 있는 우리 게임 회사가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최근에 위메이드 계열의 투자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도록 하면은 2대 주주가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고요. 그리고 자사주 9%, 그리고 위메이드가 아니라 위메이드의 계열 회사 투자하고 이 위메이드와 위믹스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인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는 기존에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였고 올해 연초에 스마일 게이트의 지분을 위메이드 계열 회사가 투자사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메이드 플레이는 썬데이 토즈를 만드는 영업이익이 흑자인 우리 모바일 게임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의 계열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은 거고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는 구 썬데이 토즈는 어쨌든 투자 받은 돈을 뭐 다시 위믹스 코인에 투자했다라기보다는 이 회사는 부동산 신탁을 맡기고 애니팡 신기술 투자조합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는 것과 무관한 자산에 우리 회사 돈이 사용됐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붙어진 이유는 우리 1월달 공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연장전 시간 관계로 이 종목이 지금 1월달 우리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 기존 최대 주주였던 스마일 게이트로부터 우리 주당
44,000원에 800억에 이 주식을 샀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 500억에 2만 원대에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를 이제 선수를 이제 등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15,000원이라는 거는 자, 그때 당시 800억 주고 산 44,000원, 그때 당시 500억 주고 산 2만 원대 가격대보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일 뿐만 아니라 자, 차트 보도록 하면은 네, 우리 2014년도, 15년도 이후에 회사는 적자 구간이 아니라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고 앞에 위메이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주가가 같이 하한가를 간 종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 하한가 매도 전량이 4만 주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 기준으로 주가가 수십 배가 갔지만 자,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는 주가 과거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 정도 상승도 지금 다 반납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를 우리 4분 남은 연장전 마지막 결승골을 노려볼 선수로 네, 등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선수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연장 4분 남은 시점이라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선수 와일드카드로 기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겠죠. 민경철 감독님의 노란톡방에서 위메이드 플레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선수는 바로 위메이드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 선수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다음 주 시장도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훌륭한 대응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경철 감독님 이번 주에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